안녕하세요. 소리네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추운 날들이 많이 지나고 조금은 포근해진 날이 찾아온 것 같은데 다들 잘 지내시나요? 오늘은 겨울이라는 계절과 잘 어울리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 알리타 작가님의 모든 계절이 유서였다라는 책입니다. 저는 원래 책을 구매할 때 서점에서나 온라인에서나 조금 책을 읽어보고 구매하는 편이에요. 이 책도 조금 읽어보다가 바로 마음에 쏙 들어하니 친구가 선물해 줬는데요. 우연히 가게 된 종로의 카페에서 독립 출판물들을 많이 팔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독립 출판물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책은 좋아하지만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비치되어 있는 책들을 살펴보는데 우선 제목에 끌렸고 몇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문장들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단 마음이 차올라 작가님께 연락을 드리니 감사하게도 허가를 해주셨어요. 그럼 오늘의 책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들어가며 글부터 읽어볼게요. 작은 꽃일수록 떨어진 자리엔 향기가 지독했다. 나는 나의 손금 하나에도 쉬이 떨면서 낙화하는 것들까지도 돌보려 한다. 이제 남은 계절에 속해 향기를 이어가려 한다. 마지막 꽃들의 유언을 경건히 받아 적고 있다. 꽃들의 유언이라는 말이 예쁘지 않아요? 유언이라는 단어에 예쁘다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장이 되게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책을 짧게 읽어서 소개를 해줬었는데 제 청취자분들은 이걸 듣고 책이 사람의 시점이 아니라 자연의 시점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생각해보니 아 맞네, 내가 떨어진 낙엽이 된 것 같고 산에 있는 나무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바닥에 자라난 조그만 풀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다양한 시선에서 보는 글이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글은 숲길이라는 글입니다. 살고 싶은 날에는 숲으로 간다. 생의 자맥을 들으러 나는 간다. 숲은 자연의 심장이라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 아래로도 맥박이 뛰었다. 꽃이 지고 나무가 헐벗어도 풀들이 말라 쓰러져 간다고 해도 나는 바닥의 온기를 계절의 심장 소리를 느낀다. 자연은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다. 저는 살고 싶은 날에 물가에 갑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평안해질 수 있거든요. 계속 읽어볼게요. 듣는다 라는 글입니다. 가만히 귀 기울이면 많은 것들이 들린다. 새벽 소리에 풀잎 어는 소리가 들리고 갈바람에 가지가 몸을 떠는 소리도 들린다. 달이 서서히 차오르는 소리도 들리고 별빛이 대지에 내려앉는 소리도 듣는다. 페랭이꽃 한 송이가 숲에서 기지개를 켜는 소리도 들리고 그 곁에서 풀벌레 한 마리가 잠드는 소리도 들린다. 저들을 경청하고 있으면 세상이 이 순간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게 알려주는가. 여기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는가. 나는 늘 세상의 소리를 듣고 깨어나고 그 소리를 마시며 생장한다. 그저 가만히 앉아 침묵하는 이 시간이 좋다. 이 순간만큼은 나라고 내세울 이유도 상처 줄 마음도 상처받을 이유도 없어진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 말라 갈라진 심장에도 틈새를 메우며 점차 차오르는 무언가가 느껴진다. 비로소 살아있는 기분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나는 들리지 않으므로 잘 들리는 어떤 것을 듣고 있다. 생명의 소리, 영혼의 소리이다.
이것이 무엇인지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가장 깊이 그리고 멀리 나아가는 소리임은 분명하다. 이것이 막 지쳐가는 오늘의 당신을 살게 했으면 한다. 아마도 고요히 귀 기울인다면 분명 무언가 잘 들리기 시작할 것이다. 다음 글은 어떤 날이라는 글입니다. 애기 똥풀이 자꾸만 허공을 탄다. 허공을 밟고 올라간다. 거기에 뭐 있나 궁금하여 손가락을 공중에 뻗고 있으면 햇살이 손등을 탄다. 바람이 기어오른다. 이제 나도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다. 햇살이 손등을 탄다. 바람이 기어오른다. 뭔가 표현이 되게 생동감 있어요. 처음에 이 책을 보고 정말 좋았던 이유가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 예쁘다. 표현이 다채롭다 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햇살이 손등을 탄다. 바람이 기어오른다. 그냥 뻔하게 자주 보는 표현들이 아니어서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다음 글도 계속 읽어볼게요. 이 밤 아래 모두는 읽어볼게요. 별은 슬픔을 엿보는 기억의 눈이랬지. 관음증 환자처럼. 기억은 종교랬지. 자꾸만 기대고 싶으니까. 우리는 자신의 몸 안에서 길을 잃었고 걷고 걸었다. 몽유병 환자처럼. 모든 육신은 상처랬지. 이 밤 아래 모두는 서로가 모르는 금음달 자세로 잠이 들겠지. 뒷모습이 자꾸만 많아지는 밤에는 엎드려 잠들어야 했다. 다음 글은 서랍을 열어보다가 라는 글입니다. 서랍을 열 때보다 열기 전에 각오 같은 것. 장문의 편지보다는 꾹꾹 눌러 쓰던 용기 같은 것. 사진들보다는 남기고 싶었던 간절함 같은 것. 서로가 돌아선 순간보다는 돌아서기까지의 섭섭함이. 서랍 속에는 너무 많은 마음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던 것이다. 울었던 마음보다는 울음을 참았던 시간이 누수처럼 계속 나오는 것이다. 그리하여 서랍을 닫는 것보다는 닫을 수밖에 없는 심정이, 닫고 나서는 먹먹할 수밖에 없는 심장이, 서랍장을 닫은 후에 살아갈 앞으로의 시간이 한 번씩 꿀렁거리며 누군가 열어주길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자꾸 한편에서 손잡이를 내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아직도 쓴다 읽어볼게요. 한때는 우리라는 애칭 안에서 쓸모를 다했던 말들이 서서히 죽어가는 장면을 봐. 이제 의미를 상실한 마음이 귀신처럼 여백을 배회한다. 백지 위에서 뚝뚝 부러지는 연필심처럼 자꾸만 무릎 꿇는 독백을 끌어안고 울 때 우리가 함께 지었던 이 폐허에 어떤 기둥을 세워야 나는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 상심에 빠질 때, 살아서 팔딱이는 당신이라는 단어를 밟아 죽일 수도 없을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채로 떠나지도 머물지도 못한 채로 그렇게 늙어갈 때 어째서 당신은 이토록 살아남는가? 아직도 쓴다. 다음 글은 백시를 걸었다 라는 글입니다. 너는 네팔 지도를 펼쳐들고 오른쪽 끝과 왼쪽 끝을 가리키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횡단하자고 말하며 웃었다. 칸첸중과 촐라체, 무스탕 같은 지명을 들으면 심장이 세차게 뛰곤 했지. 그런 방식으로 어떤 기억의 귀퉁이를 쭉 찢으면
캠퍼스 바깥까지 히말라야 산맥이 펼쳐졌다. 당신이 떠난 날 나는 포카라에 머물렀다. 아니, 오래 기다렸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들은 밤이 내리면 폐와 호수의 가슴팍에 안겨 곤히 잠들었다. 그 호수는 물결도 없는 깊은 심장이어서 우리 같은 인간의 시간은 영영 깨어나지 못했다. 이 영혼은 이제 어디에 잠들어 있나? 지명도 사랑도 기억도 살아서는 나올 수 없는 불가능을 본다. 당신은 진짜로 산으로 갔을까? 영영 산이 되어버렸을까? 바람이 부르고 산이 부를 때가 있다. 문득 살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당신을 떠올렸다. 나는 백시 속으로 파고드는 이 행위가 어쩌면 당신이 산으로 영영 사라진 심정과 같은 것이라 생각했다. 그때마다 계속해서 활자를 걸었다. 설산과 백지가 참으로 닮았다 생각했다. 당신과 내가 참으로 닮았다 생각했다. 만나는 사람마다 앉혀두고 온갖 마음 다 고백했으니 떠나간 너거들도 자신도 모르는 또 하나의 심장을 가지고 살겠네. 나는 여기저기 그렇게 당신들의 풍경 속에 오래오래 살겠네. 아, 그것만으로 정말 부자라 말해도 좋겠다. 다음 글은 소식이라는 글입니다. 읽어볼게요. 원당시장의 단골 꽃가게에는 몸집이 작은 할머니가 있다. 꽃을 살 때마다 그녀는 내 등을 토닥였다. 화분을 봉지에 담으며 그녀는 속삭이곤 했다. 이놈은 말여 가끔 생각날 때마다 소주컵 딱 한 잔씩만 소식을 전해주소. 떠나간 누군가를 멀리 보내본 사람의 언어이다. 나는 간간히 물을 줄 때마다 그리운 것들이 떠올랐다. 그 꽃가게를 알고 난 이후부터 왠지 마음이 경건해져서 화분에 물을 주는 행위가 신성한 어떤 기도와 같아서 간혹 그리운 것들이 떠오를 때면 꼭 화분 앞에 가 있더라. 오늘도 꽃 앞에 앉아 멀어져 간 것들의 소식을 전하듯 물잔을 기울인다. 다음 글은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글이거든요. 바다로 태어날 걸 그랬어 라는 글입니다. 달빛이 바다의 수면을 끝없이 찰싹인다. 밤일까, 파도일까, 심장일까. 나는 자꾸만 일렁거리고 오늘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으로 하루를 가득 채운다면 가령 너, 달빛, 바다 같은 것. 누가 이 풍경을 건져 올리지 않았으면 하고 기도했지. 새벽은 이 정막의 한가운데 깊이 그물을 들이울 테야. 나는 네 손을 잡고 남겠다고 안간힘을 쓸 거야. 우리가 걷던 바다 사진을 본다. 누가 우리를 건져 올렸나? 밤인지 파도인지 심장인지 아직도 이 안에 출렁거리는데 없어진 건 왜 그날의 우리인가? 바다로 태어날 걸 그랬어. 차라리 파도로, 달빛 같은 거로. 당신을 적고는 그것이 얼마나 당신을 닮지 않았는지 아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았다. 그럼에도 당신은 이토록 내 안, 어디에선가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다. 슬픔의 능력이라는 글도 이어서 읽어볼게요. 네, 저는 청승의 힘으로 삽니다. 아직 남아있는 수분이 있는 것만으로도 제법 벅차고 다행이란 생각도 듭니다. 이 무미건조한 세상 속에서 이 몸 하나쯤은 온통 젖은 채로 살아볼 작정입니다.
저는 슬픔의 능력을 믿습니다. 다음 글은 잡초입니다. 잡초를 밟으면 온몸이 아팠다. 본성은 바닥 중에서도 제일 아래에 있는 바닥이어서 왜 나는 사람들에게도 바닥을 내어주는지, 한없이 낮추다 보면 사람들도 나를 바닥으로 아는지, 바닥 취급을 해도 천성이 바닥이라 아닌 척 할 수도 없어서 밟혀 들어오는 날에는 왜 나는 바닥을 벗어날 수 없을까? 잡초와 나는 어떤 피를 나눈 건가 생각했다. 그러나 태생이 잡초여서 밟힐수록 더더욱 살려고 드는 것. 그런 이유로 서로를 알아보는 것이다. 잡초는 내가 밟지 않는 유일한 풀이다. 새해라는 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노트에 꽃잎을 올리니 시가 되었다. 꽃이라고 발성을 해보니 오늘은 제일 아름다운 문장을 쓴 것 같다. 꽃은 제 몸이 신이고 제 몸이 성지이다. 한결같이 오롯이 자신만을 다하고 순교하는 꽃 앞에서 나는 무릎을 꿇을 수도 있다. 나는 꽃의 종교라 꽃의 몸짓만을 믿는 사람이라. 그들의 시를 받아 적고 나서야 구원받는 기분이 든다. 다음 글 제가 정말 좋아했던 글입니다. 꽃을 쓰는 직업이라는 글이고요. 문장이 너무 예뻐가지고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도 올렸던 글이에요. 읽어볼게요. 저를 울리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는 것은 단지 유약한 것, 말이 없는 것 뿐이라서 어떤 밤 꽃이 진 자리라던가 달빛이 모여있는 자리를 걸으면 다리가 순식간에 휘청거리곤 했습니다. 오늘 산책한 숲속에는 아카시아 꽃향기가 그득했습니다. 벚꽃이 진 이후로 계속 기다렸거든요. 저 많은 향기를 나무는 어찌 참았나 싶었어요. 위로되었어요. 당분간은 또 희망을 살겠지요. 당분간은 또 희망을 살겠지요 라는 이 문장이 왜 이렇게 안쓰러운지 모르겠어요. 다음 글은 다 제자리에 있었다 라는 글입니다. 알고 보면 내 곁에 의식하지 못했던 사소한 모든 일이 이렇게 절을 하며 울듯 감동스러운 것이다. 어쩌면 그게 전부인지도 모르겠다. 단지 하늘을 올려보는 일, 가끔 음악을 들으며 떠나는 여행, 따뜻한 샤워와 차 한 잔, 계절에 따라 피어나는 꽃들, 그리고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늘 곁에 있는 사람들. 살결에 닿는 그 무엇 하나도 사소한 것이 없어서, 소중한 것들은 늘 말이 없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한결같이 주변에 존재했다. 왜 자주 있는지 몰라. 그것을 위해 살아도 충분히 행복한 삶인데. 나만 정신을 차리면 다 제자리에 있었다. 오늘의 마지막 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것은 아직 세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과 언젠가 이 세상이 끝난다는 두 가지 사실뿐이다.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 것이며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자부하지도 말 것이며 살아감 그 자체가 최선의 행복이어라. 여기까지 안리타 작가님의 모든 계절이 유서였다 라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끌려하는 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 이 책하고 공통점이 있는 책들이 있어요.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님의 한밤중의 기적에 대하여 혹은 이야기의 효용에 대하여 라는 글과 김준 작가님의 견뎌야 하는 단어들에 대하여 라는 책인데요. 문장을 해석할 여지가 있는 글들입니다.
그냥 눈으로 스치듯 보는 것과 마음으로 눌러 읽게 될 때 해석이 다르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책도 그런 면에서 끌리게 되었던 것 같고, 마음이 질척하게 가라앉는 날에 이 책을 읽게 되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들께도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었는데 부디 마음에 들었길 바라요. 오늘도 제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반짝이는 하루 되길 응원할게요. 안녕. 들어가며 글부터 읽어볼게요. 작은 꽃일수록 떨어진 자리엔 향기가 지독했다. 나는 나의 손금 하나에도 쉬이 떨면서 낙화하는 것들까지도 돌보려 한다. 이제 남은 계절에 속해 향기를 이어가려 한다. 마지막 꽃들의 유언을 경건히 받아 적고 있다. 꽃들의 유언이라는 말이 예쁘지 않아요? 유언이라는 단어에 예쁘다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장이 되게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책을 짧게 읽어서 소개를 해줬었는데 제 청취자분들은 이걸 듣고 책이 사람의 시점이 아니라 자연의 시점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생각해보니 아 맞네, 내가 떨어진 낙엽이 된 것 같고 산에 있는 나무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바닥에 자라난 조그만 풀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다양한 시선에서 보는 글이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글은 숲길이라는 글입니다. 살고 싶은 날에는 숲으로 간다. 생의 자맥을 들으러 나는 간다. 숲은 자연의 심장이라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 아래로도 맥박이 뛰었다. 꽃이 지고 나무가 헐벗어도 풀들이 말라 쓰러져 간다고 해도 나는 바닥의 온기를 계절의 심장 소리를 느낀다. 자연은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다. 저는 살고 싶은 날에 물가에 갑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평안해질 수 있거든요. 계속 읽어볼게요. 듣는다 라는 글입니다. 가만히 귀 기울이면 많은 것들이 들린다. 새벽 소리에 풀잎 어는 소리가 들리고 갈바람에 가지가 몸을 떠는 소리도 들린다. 달이 서서히 차오르는 소리도 들리고 별빛이 대지에 내려앉는 소리도 듣는다. 페랭이꽃 한 송이가 숲에서 기지개를 켜는 소리도 들리고 그 곁에서 풀벌레 한 마리가 잠드는 소리도 들린다. 저들을 경청하고 있으면 세상이 이 순간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게 알려주는가. 여기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는가. 나는 늘 세상의 소리를 듣고 깨어나고 그 소리를 마시며 생장한다. 그저 가만히 앉아 침묵하는 이 시간이 좋다. 이 순간만큼은 나라고 내세울 이유도 상처 줄 마음도 상처받을 이유도 없어진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 말라 갈라진 심장에도 틈새를 메우며 점차 차오르는 무언가가 느껴진다. 비로소 살아있는 기분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나는 들리지 않으므로 잘 들리는 어떤 것을 듣고 있다. 생명의 소리, 영혼의 소리이다. 이것이 무엇인지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가장 깊이 그리고 멀리 나아가는 소리임은 분명하다. 이것이 막 지쳐가는 오늘의 당신을 살게 했으면 한다. 아마도 고요히 귀 기울인다면 분명 무언가 잘 들리기 시작할 것이다. 다음 글은 어떤 날이라는 글입니다.
애기 똥풀이 자꾸만 허공을 탄다. 허공을 밟고 올라간다. 거기에 뭐 있나 궁금하여 손가락을 공중에 뻗고 있으면 햇살이 손등을 탄다. 바람이 기어오른다. 이제 나도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다. 햇살이 손등을 탄다. 바람이 기어오른다. 뭔가 표현이 되게 생동감 있어요. 처음에 이 책을 보고 정말 좋았던 이유가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 예쁘다. 표현이 다채롭다. 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햇살이 손등을 탄다. 바람이 기어오른다. 그냥 뻔하게 자주 보는 표현들이 아니어서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다음 글도 계속 읽어볼게요. 이 밤 아래 모두는 읽어볼게요. 별은 슬픔을 엿보는 기억의 눈이랬지. 관음증 환자처럼. 기억은 종교랬지. 자꾸만 기대고 싶으니까. 우리는 자신의 몸 안에서 길을 잃었고 걷고 걸었다. 몽유병 환자처럼. 모든 육신은 상처랬지. 이 밤 아래 모두는 서로가 모르는 금음달 자세로 잠이 들겠지. 뒷모습이 자꾸만 많아지는 밤에는 엎드려 잠들어야 했다. 다음 글은 서랍을 열어보다가 라는 글입니다. 서랍을 열 때보다 열기 전에 각오 같은 것. 장문의 편지보다는 꾹꾹 눌러 쓰던 용기 같은 것. 사진들보다는 남기고 싶었던 간절함 같은 것. 서로가 돌아선 순간보다는 돌아서기까지의 섭섭함이. 서랍 속에는 너무 많은 마음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던 것이다. 울었던 마음보다는 울음을 참았던 시간이 노수처럼 계속 나오는 것이다. 그리하여 서랍을 닫는 것보다는 닫을 수밖에 없는 심정이, 닫고 나서는 먹먹할 수밖에 없는 심장이, 서랍장을 닫은 후에 살아갈 앞으로의 시간이 한 번씩 꿀렁거리며 누군가 열어주길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자꾸 한편에서 손잡이를 내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아직도 쓴다 읽어볼게요. 한때는 우리라는 애칭 안에서 쓸모를 다했던 말들이 서서히 죽어가는 장면을 봐. 이제 의미를 상실한 마음이 귀신처럼 여백을 배회한다. 백지 위에서 뚝뚝 부러지는 연필심처럼 자꾸만 무릎 꿇는 독백을 끌어안고 올 때 우리가 함께 지었던 이 폐허에 어떤 기둥을 세워야 나는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 상심에 빠질 때 살아서 팔딱이는 당신이라는 단어를 밟아 죽일 수도 없을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채로 떠나지도 머물지도 못한 채로 그렇게 늙어갈 때 어째서 당신은 이토록 살아남는가? 아직도 쓴다. 다음 글은 백시를 걸었다라는 글입니다. 너는 네팔 지도를 펼쳐들고 오른쪽 끝과 왼쪽 끝을 가리키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횡단하자고 말하며 웃었다. 칸첸중과 촐라체, 무스탕 같은 지명을 들으면 심장이 세차게 뛰곤 했지. 그런 방식으로 어떤 기억의 귀퉁이를 쭉 찢으면 캠퍼스 바깥까지 히말라야 산맥이 펼쳐졌다. 당신이 떠난 날 나는 포카라에 머물렀다. 아니, 오래 기다렸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들은 밤이 내리면 폐와 호수의 가슴팍에 안겨 곤히 잠들었다. 그 호수는 물결도 없는 깊은 심장이어서 우리 같은 인간의 시간은 영영 깨어나지 못했다. 이 영혼은 이제 어디에 잠들어 있나?
지명도 사랑도 기억도 살아서는 나올 수 없는 불가능을 본다. 당신은 진짜로 산으로 갔을까? 영영 산이 되어버렸을까? 바람이 부르고 산이 부를 때가 있다. 문득 살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당신을 떠올렸다. 나는 백세 속으로 파고드는 이 행위가 어쩌면 당신이 산으로 영영 사라진 심정과 같은 것이라 생각했다. 그때마다 계속해서 활자를 걸었다. 설산과 백지가 참으로 닮았다 생각했다. 당신과 내가 참으로 닮았다 생각했다. 만나는 사람마다 앉혀두고 온갖 마음 다 고백했으니 떠나간 너거들도 자신도 모르는 또 하나의 심장을 가지고 살겠네. 나는 여기저기 그렇게 당신들의 풍경 속에 오래오래 살겠네. 아, 그것만으로 정말 부자라 말해도 좋겠다. 다음 글은 소식이라는 글입니다. 읽어볼게요. 원당시장의 단골 꽃가게에는 몸집이 작은 할머니가 있다. 꽃을 살 때마다 그녀는 내 등을 토닥였다. 화분을 봉지에 담으며 그녀는 속삭이곤 했다. 이놈은 말여 가끔 생각날 때마다 소주컵 딱 한 잔씩만 소식을 전해주소. 떠나간 누군가를 멀리 보내본 사람의 언어이다. 나는 간간히 물을 줄 때마다 그리운 것들이 떠올랐다. 그 꽃가게를 알고 난 이후부터 왠지 마음이 경건해져서 화분에 물을 주는 행위가 신성한 어떤 기도와 같아서 간혹 그리운 것들이 떠오를 때면 꼭 화분 앞에 가 있더라. 오늘도 꽃 앞에 앉아 멀어져 간 것들의 소식을 전하듯 물잔을 기울인다. 다음 글은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글이거든요. 바다로 태어날 걸 그랬어 라는 글입니다. 달빛이 바다의 수면을 끝없이 찰싹인다. 밤일까, 파도일까, 심장일까. 나는 자꾸만 일렁거리고 오늘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으로 하루를 가득 채운다면 가령 너, 달빛, 바다 같은 것. 누가 이 풍경을 건져 올리지 않았으면 하고 기도했지. 새벽은 이 정막의 한가운데 깊이 그물을 들이울 테야. 나는 네 손을 잡고 남겠다고 안간힘을 쓸 거야. 우리가 걷던 바다 사진을 본다. 누가 우리를 건져 올렸나? 밤인지 파도인지 심장인지. 아직도 이 안에 출렁거리는데 없어진 건 왜 그날의 우리인가? 바다로 태어날 걸 그랬어. 차라리 파도로, 달빛 같은 거로. 당신을 적고는 그것이 얼마나 당신을 닮지 않았는지 아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았다. 그럼에도 당신은 이토록 내 안, 어디에선가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다. 슬픔의 능력이라는 글도 이어서 읽어볼게요. 네, 저는 청승의 힘으로 삽니다. 아직 남아있는 수분이 있는 것만으로도 제법 벅차고 다행이란 생각도 듭니다. 이 무미건조한 세상 속에서 이 몸 하나쯤은 온통 젖은 채로 살아볼 작정입니다. 저는 슬픔의 능력을 믿습니다. 다음 글은 잡초입니다. 잡초를 밟으면 온몸이 아팠다. 본성은 바닥 중에서도 제일 아래에 있는 바닥이어서 왜 나는 사람들에게도 바닥을 내어주는지, 한없이 낮추다 보면 사람들도 나를 바닥으로 아는지, 바닥 취급을 해도 천성이 바닥이라 아닌 척 할 수도 없어서
밟혀 들어오는 날에는 왜 나는 바닥을 벗어날 수 없을까? 잡초와 나는 어떤 피를 나눈 건가 생각했다. 그러나 태생이 잡초에서 밟힐수록 더더욱 살려고 드는 것. 그런 이유로 서로를 알아보는 것이다. 잡초는 내가 밟지 않는 유일한 풀이다. 새해라는 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노트에 꽃잎을 올리니 시가 되었다. 꽃이라고 발성을 해보니 오늘은 제일 아름다운 문장을 쓴 것 같다. 꽃은 제 몸이 신이고 제 몸이 성지이다. 한결같이 오롯이 자신만을 다하고 순교하는 꽃 앞에서 나는 무릎을 꿇을 수도 있다. 나는 꽃이 종교라 꽃의 몸짓만을 믿는 사람이라. 그들의 시를 받아 적고 나서야 구원받는 기분이 든다. 다음 글 제가 정말 좋아했던 글입니다. 꽃을 쓰는 직업이라는 글이고요. 문장이 너무 예뻐가지고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도 올렸던 글이에요. 읽어볼게요. 저를 울리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는 것은 단지 유약한 것, 말이 없는 것 뿐이라서 어떤 밤 꽃이 진 자리라던가 달빛이 모여있는 자리를 걸으면 다리가 순식간에 휘청거리곤 했습니다. 오늘 산책한 숲속에는 아카시아 꽃향기가 그득했습니다. 벚꽃이 진 이후로 계속 기다렸거든요. 저 많은 향기를 나무는 어찌 참았나 싶었어요. 위로되었어요. 당분간은 또 희망을 살겠지요. 당분간은 또 희망을 살겠지요 라는 이 문장이 왜 이렇게 안쓰러운지 모르겠어요. 다음 글은 다 제자리에 있었다 라는 글입니다. 알고 보면 내 곁에 의식하지 못했던 사소한 모든 일이 이렇게 절을 하며 울듯 감동스러운 것이다. 어쩌면 그게 전부인지도 모르겠다. 단지 하늘을 올려보는 일, 가끔 음악을 들으며 떠나는 여행, 따뜻한 샤워와 차 한 잔, 계절에 따라 피어나는 꽃들, 그리고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늘 곁에 있는 사람들. 살결에 닿는 그 무엇 하나도 사소한 것이 없어서, 소중한 것들은 늘 말이 없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한결같이 주변에 존재했다. 왜 자주 있는지 몰라. 그것을 위해 살아도 충분히 행복한 삶인데. 나만 정신을 차리면 다 제자리에 있었다. 오늘의 마지막 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것은 아직 세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과 언젠가 이 세상이 끝난다는 두 가지 사실뿐이다.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 것이며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자부하지도 말 것이며 살아감 그 자체가 최선의 행복이어라. 여기까지 안리타 작가님의 모든 계절이 유서였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끌려하는 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 이 책하고 공통점이 있는 책들이 있어요.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님의 한밤중의 기적에 대하여 혹은 이야기의 효용에 대하여 라는 글과 김준 작가님의 견뎌야 하는 단어들에 대하여 라는 책인데요. 문장을 해석할 여지가 있는 글들입니다. 그냥 눈으로 스치듯 보는 것과 마음으로 눌러 읽게 될 때 해석이 다르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책도 그런 면에서 끌리게 되었던 것 같고 마음이 질척하게 가라앉는 날에 이 책을 읽게 되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들께도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었는데 부디 마음에 들었길 바라요. 오늘도 제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반짝이는 하루 되길 응원할게요. 안녕.